여러분, 70대가 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돈, 인간관계, 생활 습관까지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 실수를 피하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면 노후가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실수를 알려드립니다. 이 실수들은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같은 질환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 검진, 골다공증 검사, 심혈관 건강 검사는 필수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병이 생긴 후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면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하면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 검진을 받지 않고 방치하면 나중에 큰 병이 되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병원 가기가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건강검진만 잘 받아도 80대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먹는 음식이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혈압을 높이고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물 요리보다는 찜이나 구이 같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빵, 과자, 탄산음료 같은 가공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하루에 최소한 5가지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해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장 건강을 도와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합니다. 5번째로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운동을 귀찮아하거나 힘들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 부족은 근육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노화를 앞당깁니다. 첫 번째로 매일 가볍게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는 심장 건강을 지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운동만 해도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몸이 뻣뻣해지지 않도록 매일 아침과 저녁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네 번째로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물속 운동도 관절에 부담 없이 좋은 운동입니다. 5번째로 하루에 30분 이상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질병에 걸릴 확률도 낮아집니다. 운동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무거울수록 더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꾸준한 운동 습관만으로도 건강한 8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젊을 때와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합니다. 특히 여행, 외식, 쇼핑 같은 지출이 많아지면 금방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관리비, 식비 같은 필수 지출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 여행이나 쇼핑 같은 변동 지출은 예산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연금과 저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자신의 소득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불필요한 보험료나 구독 서비스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 중에서는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충동 구매를 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텔레비전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으로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금 흐름을 꾸준히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면 돈이 어디로 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계획적인 소비를 줄이면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자신의 노후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의 생활비나 집 마련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렵다고 해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거나 지원하면 본인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손주 교육비를 대신 부담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손주를 위해 학원비나 대학 등록금을 내주다 보면 본인의 저축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재산을 미리 물려주고 나면 나중에 본인이 필요할 때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재정적인 조언을 해주고 스스로 경제 관리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 자신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면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녀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먼저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을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면 다운사이징을 고려해야 합니다. 큰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관리비, 유지보수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유한 집을 활용해 매달 일정한 연금을 받으면 생활이 한결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리한 투자나 사기성 금융 상품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투자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상속이나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녀 간의 재산 분쟁을 예방하려면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너무 많은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도난의 위험이 있고 급한 상황에서 현금을 바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비와 요양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비해야 합니다.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 80대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두뇌 활동을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따라 기억력 저하 속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뇌는 계속 자극을 받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언어나 악기 배우기는 두뇌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외국어 공부나 피아노, 기타 같은 악기를 배우면 뇌세포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을 익히거나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면 뇌가 계속 활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독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30분씩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는 것이 기억력 유지에 좋습니다. 네 번째로 글쓰기와 일기쓰기는 두뇌를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을 간단히 메모하는 것만으로도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두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공예, 요리 같은 활동도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여섯 번째로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치매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사회적 활동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외로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은 두뇌 활동을 줄이고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첫 번째로 가족과 자주 연락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통화나 영상 통화를 자주 하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구들과의 모임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거나 함께 취미 활동을 하면 두뇌도 활발해집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관이나 노인회, 동호회 활동을 하면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아집니다. 네 번째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교회, 절, 성당 등에서 활동하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다섯 번째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 뇌가 더 많이 자극을 받아 활발해집니다. 여섯 번째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면 두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몸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두뇌 운동을 따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퍼즐 맞추기나 스도쿠 같은 두뇌 게임을 하면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로 암기하는 습관을 들이면 기억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나 명언을 외우거나 쇼핑 리스트를 기억하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계산을 직접 해보는 것도 두뇌 운동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덧셈과 뺄셈을 머리로 계산해 보세요. 네 번째로 매일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두뇌가 활발히 움직이고 기억력이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로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는 것도 좋은 두뇌 운동입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면 언어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여섯 번째로 손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을 하면 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뜨개질, 요리, 악기 연주 같은 활동이 두뇌 자극에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꾸준한 두뇌 운동을 실천하면 80대 이후에도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면 외로움이 커지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먼저 연락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녀나 손주들이 바쁘더라도 먼저 전화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에게 기대기보다는 함께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려 하지 말고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친구들과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한 번은 친구들과 산책을 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관계를 유지하려면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맙거나 미안한 감정이 있으면 직접 표현해야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지나치게 잔소리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외로움을 줄이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래교실, 그림 그리기, 요가 같은 활동을 하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동네에서 자주 가는 장소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일 수 있습니다. 단골 가게에서 가볍게 인사를 나누거나 자주 가는 공원에서 이웃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쉽습니다. SNS나 단체 카톡방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종교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 절, 성당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여섯 번째로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너무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보다는 편안한 태도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면 외로움 없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말투와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대화 습관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불평과 불만을 자주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점점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하면 상대방이 대화에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말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틀렸어 보다는 그런 생각도 있군요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지나치게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은 소통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칭찬과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하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여섯 번째로 지나치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고 조화롭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대화 습관을 가지면 더 따뜻하고
즐거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 안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는 노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욕실은 가장 위험한 공간이므로 미끄럼 방지 장치를 꼭 설치해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욕실 바닥에 깔고 샤워할 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침실과 거실에서도 넘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전선이 바닥에 널려 있거나 작은 가구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조명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력이 약해지면서 어두운 곳에서 움직이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복도와 화장실에 센서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계단이 있는 집이라면 난간을 꼭 잡고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다면 1층으로 생활 공간을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문턱이 높은 집은 이동할 때 넘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문턱을 없애거나 낮추고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엌에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오래 사용하는 것보다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집안 환경을 조금만 바꿔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생활 패턴이 변화하면서 주거 환경도 이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전과 같은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침실을 편안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 높이는 너무 낮거나 너무 높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식탁과 의자의 높이도 자신의 체형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너무 낮은 의자는 일어나기 어렵고 너무 높은 의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을 꿇거나 높은 곳에 손을 뻗어야 하는 위치에 물건을 두는 것은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집안에서 이동할 때 편리한 동선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가구를 줄이고 동선을 방해하는 요소를 정리하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도 편리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싱크대와 조리대 높이를 조정하고 자주 사용하는 조리도구를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겨울철에는 난방을 충분히 해서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 패턴에 맞게 집을 정리하고 조정하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상하지 못한 위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응급 연락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이웃, 병원 연락처를 정리해 두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집안에 비상약품을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해열제 등 자주 사용하는 약을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호출 버튼이 있는 스마트워치나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위급 상황 시 대처 방법을 가족과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 제품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오래된 전기선이나 콘센트는 교체하고 가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계절별로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고 여름철에는 냉방 기기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급 상황에 대비하면 더 안전하고 걱정 없는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7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실수를 알아봤습니다. 건강관리 소홀, 재정관리 실패, 두뇌 건강 방치, 인간관계 단절, 생활 환경 변화 무시. 이 실수들은 모두 우리가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하면 8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실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대처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함께 실천할 때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면 10년 후에도 건강한 몸과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